예전에 집집마다 있었던 회색 LPG 가스통 기억하시나요? 저는 트럭이나 오토바이에 가스통을 가득 싣고 배달하던 기사님들 기억이 아직도 선명한데요. 한국의 고속 성장기, 그 회색통은 단순한 연료통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온기를 지켜주던 생활 속의 상징이었습니다. 한 번씩 겨울철에 가스가 떨어지면 집에 보일러나 가스레인지가 되지 않아서 추운 곳에서 바들바들 떨었는데요. 요즘 또 때마침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긴 하네요. 그때 그 기사님이 가스통을 들고 배달을 와주시면 그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죠. 농어촌, 산간지역, 소규모 음식점, 캠핑장 등에서는 여전히 회색통에 든 LPG 가스가 사용되고 있지만 언제부턴가 도시에서는 그 회색 LPG 가스통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건설과 함께 도시가스 배관망이 깔리면서 점점 새로운 에너지로 대체가 된 것이죠. 도시가스 보급에 맞춰서 LPG는 LNG로 천천히 대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죠. 왜 그동안 잘 쓰던 회색 가스통의 LPG가 도시가스의 LNG로 대체된 걸까요? 그냥 도시가스에 LPG를 쓰면 안 되는 걸까요? 오늘은 그동안 한국 사회가 어떻게 따뜻함을 공급하는 방식을 진화시켰고 우리 사회가 그로 인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도시가스에 대해서 설명드릴 김밥이라고 합니다. 1970년대까지는 LPG를 회색통에 넣어서 사용하는 게 주를 이뤘죠. 하지만 8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면서 LPG 가스통은 천천히 그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이때 도시가스로 공급된 연료는 LNG, 액화 천연가스였죠. 그럼 왜 LPG가 아니라 LNG를 공급한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1970년대 두 차례 겪은 오일 쇼크 때문이었죠. 오일 쇼크는 아랍 국가들이 서방 국가에게 석유 수출을 금지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서방 국가로 분류되어서 석유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죠. 석유 수입이 힘들어지니까 이때 사람들은 휘발유나 난방용 등유를 사기 위해서 주유소에서 줄을 서고 공장에서 가동률을 줄이거나 멈춰서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때 기름값도 말도 안 되게 폭등을 해버렸죠. 원유 가격이 무려 3-4배나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원을 다변화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바로 LPG 의존을 줄여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LPG는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Liquefied Petroleum Gas, 즉 액화 석유가스로서 프로판과 부탄을 주 성분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탄은 우리가 흔히 캠핑용 가스 버너에 쓰는 그 부탄가스의 원료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LPG 가스는 석유 없이는 수급하기가 쉽지 않고 오일 쇼크 같은 사건이 또 터지면 LPG 가스 공급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석유와 수급 경로가 다른 천연가스를 활용한 도시가스 사업을 새로운 대안으로 추진했던 거예요. 중동에 편중된 석유에 비해서 천연가스는 유라시아, 오세아니아, 북미와 남미 등지에도 분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곳에서 문제가 생겨도 다른 곳에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천연가스는 수입해올 때부터 부피 때문에 냉각시켜서 이걸 액체로 만드는데 그래서 Liquefied Natural Gas, 즉 액화 천연가스라고 부르는 것이죠. LNG 사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는 1978년 도시가스 사업법을 제정하고 1983년에는 한국가스공사를 설립한 후 1986년 평택기지 가동과 함께 본격적으로 LNG를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86 서울 아시안게임과 88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도시 기반시설 현대와 함께 지하에 배관을 깔아서 도시가스 공급에 앞장섰어요. 그리고 91년에는 수도권 아파트의 LNG 사용 의무화를 시작으로 93년엔 중부권, 95년엔 영호남권, 99년엔 서해권으로 공급을 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정용 연료로서 LNG로의 전환이 이뤄진 거죠. 뿐만 아니라 해운 중공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국적 LNG 선박 제조기업 육성을 장려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의 전신인 유공도 1982년에 설립한 해운 자회사를 통해서 LNG 운송 사업에 진출했죠. 2024년 11월 SK이노베이션과 합병되어 CIC로 운영 중인 SK이노베이션 ENS의 경우에도 민간 기업들의 가스 발전 시장 진출이 허용되던 시기인 1999년에 도시가스 지주회사로서 출범했죠. 그리고 2017년부터 해외에서 들여온 천연가스로 파주 위례 발전소를 상업 가동함으로써 LNG 밸류 체인을 완성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이렇게 회색통의 LPG가 도시가스의 LNG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기관시설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까지 육성하면서 그야말로 우리 사회를 뒤바꿨죠.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LPG와 LNG가 가지는 특성의 차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LPG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데요. 정제 과정에서 나온 석유가스에 6기압 정도의 압력을 가하면 액체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색 LPG통 같은 간단한 가압 용기나 탱크에 저장하고 운송하는 게 가능한 거죠. 바로 이런 장점 덕분에 택시나 승용차의 경우에는 LPG통을 트렁크에 싣고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반면 천연가스는 액화하기 위해서는 영하 162도씨 초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액화를 하면은 기체일 때에 비해서 부피를 600분의 1로 줄여서 대량으로 운송할 수 있기 때문에 초저온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죠. 그런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특수 단열 저장 탱크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천연가스 생산지에서 LNG를 싣고 들어오는 것도 LNG 운반선 같은 전용 선박이 필수적인데요. 여기서 다시 의문이 들죠. 이렇게 운반과 운송이 어려운 LNG가 왜 도시가스로 채택이 되었을까요? 오일 쇼크로 인해서 에너지원 수입 다변화를 이루어야겠다는 굳은 결심이 이런 위협을 무릅쓰게 한 것일까요? 도시가스는 지하에 묻힌 파이프로 공급된다는 사실로 인해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LPG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누출되면 바닥이나 하수구 등에 고여서 위험하거든요. 지하에 매설된 파이프를 통해 대규모의 가스를 장거리 이송해야 하는 도시가스의 특성상 LPG는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LNG는 공기보다 가벼워서 새더라도 바깥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여기에 더해 파이프 내 압력을 가해서 가스를 하역 터미널에서 수요지까지 이송하는 데에도 공기보다 무거운 LPG보다 LNG가 더 큰 이점을 갖는 거죠. 그럼 가스 파이프를 전국에 걸쳐 까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지 않을까? 그냥 기존 회색통으로 LPG를 공급하는 게 더 저렴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LNG 터미널, 저장 탱크, 배관망 등을 구축하는데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은 안정적인 대량 공급이 가능해진 현재는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져서 LPG보다 LNG의 단가가 더 낮아졌습니다. 현재 국내 도시가스 보급률은 85.7%에 달할 정도거든요.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간과 도서지방 같은 곳들만 예전처럼 LPG를 사용하고 있죠. LPG를 LNG로 대체해서 도시가스로 공급하면서 생긴 부수적인 효과도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LNG는 공기보다 가벼워서 쉽게 확산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가정에서 가스가 새더라도 창문을 열어 환기만 잘하면 안전이 어느 정도 확보됩니다. 또 불이 붙으려면 540도씨라는 높은 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화재나 폭발 위험이 적은 편이고요. 가스 공급의 용이성과 더불어 높아진 안전성이 지금의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의 형성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의 수천 세대 아파트 단지에 가정마다 LPG 가스통을 배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가스로 공급되는 LNG가 현대 한국의 아파트 문화를 만든 보이지 않는 1등 공신이라 생각하는 거죠. 또 LNG는 LPG에 비해 탄소 배출량이 적어서 도시가스로 사용할 시에 대기오염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액화 과정에서 불순물이 대부분 제거되면서 미세먼지를 거의 배출하지 않고 탄소 배출도 적거든요. 가정에서 LPG 아니면 연탄을 에너지원으로 쓰던 시절에 비하면 탄소 배출량이 그만큼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 거예요. 정부에서 2000년부터 시내버스를 디젤 버스에서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죠. 앞서 천연가스는 액화하려면 특수 저장 탱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건 LNG를 상온에 기화시킨 후에 이 기체를 압축한 CNG를 연료로 쓰기 때문이죠. 압축해도 기체 형태인 만큼 저장 용기가 커야 하는데 이 때문에 작은 승용 차량에는 활용하기가 어렵고 주로 도심 내 단거리 운송용 시내버스의 연료로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편리하게 쓰는 도시가스 어떻게 공급되고 있을까요? 현재 전국에는 총 34개의 도시가스 회사가 있고 각 회사는 허가받은 지역에서만 가스 공급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도시가스 회사가 따로 운영되는 이유는요. 같은 지역에서 여러 회사가 경쟁하게 되면 가스관과 같은 설비에 중복 투자가 발생해서 가스 공급 비용이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34개의 도시가스 회사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구매해서 각자 구축한 가스 설비를 통해 담당한 권역 내의 가정으로 가스를 판매합니다. 천연가스 도매 가격은 중앙정부에서, 소매요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도매요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하지만요. 소매요금은 인구규모, 도시의 밀집도 등에 따라서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가스량을 사용하더라도 받아보는 도시가스 고지서 요금은 지역별로 소폭의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SK이노베이션 ENS의 도시가스 자회사들은 지난 2019년 충청에너지 서비스를 시작으로 포원에너지 서비스, 강원도시가스, 전북에너지서비스, 영남에너지서비스, 부산도시가스, 전남도시가스가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 배관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 활용 도시가스 배관 안전점검은요, AI와 연계한 드론을 도시가스 배관 순회 점검 과정에 도입해서 신고되지 않은 굴착 공사 현장을 발견해 대처하는 데 탁월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신고 굴착공사는 도시가스 관련 사고 원인 중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SK의 또 다른 멤버사인 SKAX와 함께 개발한 AI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굴착공사 현장을 포착해 알림을 보내주죠. 또한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 배관 안전 점검은요, 도보나 차량을 이용한 점검보다 시간 절약은 물론 주택가 밀집 지역이나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 첨가 배관, 택지 개발지구 등 안전관리 취약 지역까지 점검 범위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ENS는 7개의 자회사를 통해 전국 8개 권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LNG로 대체됨으로써 우리의 삶의 안전성과 편리성은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는 평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며 우리의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책임지고 있는 SK이노베이션 ENS에게 저 또한 응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네요. 앞으로 난방이나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마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